오늘은 제가 영상 작업을 하는데 다른 데가 아니고 제가 검단 신도시에서 1호로 짓고 있는 건물 내부에 들어와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날씨도 워낙 덥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되게 좀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희가 24년 3월 초에 땅 파기를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서 지금이 8월 중순 정도, 8월 20일 정도 됐죠. 7월 말에 이 공사를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의 마무리를 하고 8월 달부터는 지금 준공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준공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현장은 F3의 12-4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장에 요즘에 예비 건축주님들과 부동산들에서 아주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절차를 모르겠다고 다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절차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라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유튜브를 이 현장에서 하게 됐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먼저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완전 잔금이 치르고 내 앞으로 명예 변경이 다 돼 있어야 되죠. 내 앞으로 LH나 NC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 내 앞으로 소유가 넘어와 줘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설계를. 이 설계를 하실 때에는 꼭 그 업자하고 집을 안 짓더라도 건축에 대해서 조금은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계획을 잘 잡고 있는 이런 시공업자하고 같이 가세요. 토지주께서 아무리 많이 경험이 있다 그래도 저희만큼 건물을 많이 지어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건물을 많이 지어본 사람이 결국에는 이 구조 계획도 잘 잡아요. 계획 단계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딱 들어왔을 때 구조가 잘 빠져야 집 잘 지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설계사무소에서는 주어진 토지 안에서, 땅 면적 안에서 60에 180을 적용해서 그냥 이렇게 도면을 그리신단 말이에요. 2룸으로 지을 것이냐 3룸으로 지을 것이냐, 이걸 건축주가 이야기해 주면 그 건축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도면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런데 현장은 또 이 사무실에서 업무를 다루시는 분하고 현장하고는 이 약간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도면을 그려주면은 이 도면을 그리고 계시는 건축사님, 그 다음에 플러스 시공업자, 그 다음에 건축주, 이렇게 3자 3명이 모여가지고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수정이 다 끝났어요. 끝났으면은 그냥 그 끝난 평면도를 가지고 이대로 설계 그려주세요라고 건축사한테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설계 용역 계약을 치러야 돼요. 그냥 거기서 더 이상 망설이시면 자꾸 시간만 가요. 그렇기 때문에 1번 토지가 내 앞으로 명예 변경을 시킨다. 2번 설계사무소에서 설계 용역 계약을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계 용역 계약이 끝나면은 보통 기본적으로 약 한 달 이내에 설계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설계가 그렇게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은 그 건축사분이 설계를 다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건축에 관련된 평면도가 완전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그 도면을 구조기술사한테로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전기 도면을 그려야 되니까 전기 기술사한테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설비 보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소방 보내줘야 돼요. 그러면 구조까지 하면은 5군데를 다 보내줘야 돼요. 건축사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평면도 안에다가 다 이제 앉혀준단 말이에요. 설비 라인, 전기 라인 이런 거 등등등. 그것을 다 다시 취합을 해서 완성 도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래서 한 달 이상을 걸리면은 도면이 마무리가 되면은 이 도면으로 가지고 바로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망설이지 말고 그냥 받으세요. 자, 여기에서 궁금증,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보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바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땅을 파시면 돼요.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아놓지 않고 내가 다음 달에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건축 설계 맡겨야죠. 그 다음에 건축 허가 받아야죠. 이 시간만 해도 2달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절차를 지금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내 땅으로 명예 변경을 한다. 두 번째는 건축업자와 설계사무소하고 같이 함께 찾아가서 계획을 잡는다. 세 번째, 계획이 끝나면은 건축사와 설계 용역 체계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건축 허가를 받으세요.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1년 안에 땅을 파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주님들이 예를 들어 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안 팔렸어요. 그러면은 1년 연장을 할 수 있어요. 1회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1년을 연장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그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 허가가 났잖아요. 건축 허가가 난 시점에 시공업자를 선정을 하세요. 이제 저도 물론 검단에서 시공을 하고 있어요. 저를 찾아오셔도 되고 다른 건축업자를 찾아가셔도 돼요. 그래서 비교를 하세요. 비교 견적을 하시면서 가장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를 생각해요? 얼마에 지을 수 있어요.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얼마에 짓냐도 중요한데 집을 어떻게 짓냐는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싼 가격의 차이가 나지 않으면은 건물을 잘 지은 업자를 선정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건축업자를 선정을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누가 소개를 했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업자인데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접 지어놓은 건물을 가서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 업자가 어떠한 성향의 집을 짓고 있는지,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건물에 수도 라인 같은 거, 배수 라인 이런 것을 어떻게 해놨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세요. 집을 다 지어놔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물이 잘 나오고 물이 안 새고 물이 잘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설비가 참 중요해요. 그게 설비 공사인데 이런 공사들을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지 그거를 물어보세요. 그 시공업자한테. 저희 현장에도 찾아오시면 저희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라고 다 오픈을 해드려요. 건물이 다 지어져 있어도 그 설명이 가능하고 다 보이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하고 이 업자하고는 성향이 맞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의 집 퀄리티를 집을 지었으면 되겠다. 그리고 이 정도의 가격에 내가 집을 지으면 되겠다. 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 업자분하고 시공 계약을 쓰세요. 시공 계약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이 들어가는 거죠. 계약을 했으면은 내가 언제부터 건물을 짓겠다. 건물주가 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내가 8월 달에 짓겠다, 9월 달에 짓겠다, 10월 달에 짓겠다. 그러면은 건축업자가 아무래도 날짜, 땅 파기 좋은 날짜, 손 없는 날짜를 결정을 해서 그러면 이 날짜에 파시죠 하고 건물주하고 상의를 하겠죠. 그래서 그날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 영상을 보시면은 처음부터 영상을 구독하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건물을 지을 때 1년 중에서 가장 건물을 짓기 좋은 달이 언제냐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3월 달이 2월이나 3월이 가장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 건물도 제가 3월 초에 땅을 팠어요. 2월 말에 팔려다가 3월 초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에 땅을 팠는데 이게 7월 말에 거의 공사가 끝났어요. 그러면 7월 말이면은 3, 4, 5, 6, 7 한 5개월 걸렸죠. 준공까지 한 6개월 걸리겠죠. 자, 그렇게 지어 놓으니까 요즘에 비만 안 오면 무조건 창문을 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준공 나고 나서 이 건물에 세를 들어와서 세입자들이 들어오시면은 문을 열지 마라 그래도 문을 열겠죠.
그러면은 새 집을 지어놓으면 아무래도 새 집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랄지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서 집이 굉장히 겨울이 되면은 이 건물이 되게 새집 증후군이랄지 이런 거에 좀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좋고요.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놓고 나면은 3월, 4월에 콘크리트 공사가 끝나잖아요. 이럴 때는 콘크리트에 있는 화학 물질이 다 많이 날아갈 수 있는 시간이 좋죠. 자, 이제 이때가 좋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예비 건축주들이 가자 그러면 그때 아니면 지으면 안 되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런 의도는 아니고 가장 좋은 시기를 말씀을 드렸고, 예를 들어서 8월, 9월, 10월까지도 괜찮아요. 공사를 시작을 하세요. 8, 9, 10월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10월까지는 괜찮다는 게 11월, 12월까지는 아직은 얼지는 않아요. 12월 말 정도 가야 이제 얼기 시작하죠. 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 겨울에는 건식 공사만 하면 돼요. 그러나 콘크리트 공사를 해놓고 바로 겨울이 오면은 얼어버리니까 강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9월 달에 공사를 시작을 해도 굉장히 좋다. 왜? 9월, 10월 달에 콘크리트 공사를 끝내놓고 11월, 12월이 다 말리잖아요. 말리고 나서 그 안에 외부 공사만 하고 있다가 이듬해 봄에 내부 마감 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부 마감을 3월, 4월에 해서 5월, 6월 정도에는 새로운 이제 입주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은 제가 3월 달에 공사를 하면은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물공사가 많으니까 거의 물공사니까 물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물이 빨리 마를 수 있는 타이밍이 그때가 좋다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마감 공사까지 끊기지 않고 쭉 연결해서 해버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죠. 그러나 9월, 10월에 땅을 파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마감 공사는 겨울에는 스톱을 시켜놔야 되죠. 그리고 이듬해 봄에 마감 공사를 하면은 하자가 없다. 그런 취지에서의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설명이 이제 충분히 유튜브 상으로는 설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고 뭐한 사항이 있으면은 제가 짓고 있는 건물은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어놓은 건물 안에서 좀 특이하게 오늘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 봤는데요. 언제든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언제든지 예비 건축주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